네, 안녕하세요. 분수자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님. 네, 안드로메다님 어서오세요. 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화요일에는 손님이 없는 날인데 오늘 이상하게도 인드라가 방송한다고 하니까 8시 이후로 8시 전까지 손님 하나도 거의 없었는데 8시 이후로 갑자기 단체 손님이 오셔가지고 30만원을 팔아주셨습니다. 예. 인드라가 방송만 한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왜 손님이 몰리죠? 화요일 날은 솔직히 손님이 없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인드라가 방송한다고 하면 손님이 많네요. 예. 우연이겠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84회 억설타임즈 쇼 2023년 1월 17일 이놀리 인드라 국유본론 브레즈네프와 맹꽁 시파르의 차이와 동일성은 VOA 성렬영 세운영 원희룡 나경원 김태우 서정욱 홍영님 어전 젊은 시각 배승희 코리안 사파리 강철의 사령관 VOA 성렬영 세운영 원희룡 나경원 김태우 홍영님 서정욱 어전 젊은 시각 극토전략 뻑가 슈퍼미소녀 히철리즘 소박사 우주먼지 현자 타임즈 평양 24시 부오나 세바 코리안 사파리 강철의 사령관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코리안 사파리 폴란드 미녀 산천어 얼음 낚시의 올빵 잡을 때까지 몸이 열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잡아가지고 산천어로 저녁을 먹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산천어가 아니라 이제 화천 산천어에는 축제에는 산천어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래도 그 낚시하는 맛이 있잖아요. 이게 들어올리는 전 낚시 취미가 없지만 낚시를 했는데 배낚시 나타샤는 잘 낚는데 제주도에서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낚는 맛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 폴란드 여성과 눈이 큰 폴란드 여성과 결혼하실 분 누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뻥튀기 간만에 보는 뻥튀기 기계 보니까 추억이 돋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드라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뻥튀기 기계 떡볶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죠. 그리고 주사위 게임 야바이 야바이 주사위 게임과 관련돼서 인드라가 한마디 한다면 예전에 이제 학교 앞에서 그 야바이 주사위 노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10원을 가지고서 20원 그때 기억이 나. 20원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코 묻은 돈 20원을 가지고서 180원을 땄어요. 야바이 그 주사위 노름에서 다 있는 건데 인드라 혼자 땄어요. 180원을. 인드라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게 돈을 땄어요. 부모님한테 혼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철저한 어떤 윤리관이 있어요. 돈 버는 데는 도박하지 마라. 부자들은 도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인드라는 다르잖아. 우리 부모님은 부자 어떤
인성은 타고나신 분들이고 부지런하시고,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인들한 주변을 청소할 줄 모르잖아. 예, 항상 부자들은 특징이 주변 정리를 잘해요. 그리고 항상 메모합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해요. 거의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인드라는 거기에 이렇게 부모님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아, 인드라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인드라가, 우리 부모님은 예, 가난해서 10대 때 다들 그냥, 예,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10대 때 예, 배고파가지고 다 가출하신 분들이거든요. 아, 어머니는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하셨다. 아버님은 서당 교육만 받으신 분이에요. 예. 배고파가지고 다 두 분 다 무작정 상경 서울로 와가지고 하신 분들인데, 배운 건 인드라가 많지. 뭐 국위본론이다 뭐 이래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루스코님 어서오세요. 예.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언제 그 격차를 인정하면서 이 일반인이 인드라가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를 존경하면서, 예. 인드라의 자유우파 정신이 뭡니까? 부자를 존경한다. 그리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자유우파의 원칙이다 강조했잖아요. 예, 남을 깎아내려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쪽 정리나 문좀비 쥐병이처럼 이런 좌파쇼 위파쇼처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애들 천벌을 받아야죠. 내가 잘 돼야 세상이 잘 된다. 부자를 존경하고 나도 일반인이 인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노력을 할 때만이, 희망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저 부자는 원래 타고났어! 아, 그럼 필요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그러면은 뭐 힌두교 카스트죠 뭐. 저는 그런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전 일반인 인드라가 부자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고 말겠습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를 존경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유우파 정신이 인드라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지치기, 구슬치기, 동전치기. 인드라가 이제 이 인드라는 그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딱지치기로 한글을 익혀서 스스로 혼자 초등학교 가기 전에 딱지 이렇게 한 놀이 때문에 거기서 딱지에 나오는 이렇게 글씨가 있잖아. 이게 뭔가 하고 영감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딱지치기 하면서 인드라는 한글을 깨우쳤고요. 혼자서. 예. 그랬습니다. 구슬치기 하면서 인드라는 또 산수를 익혔죠. 마지막으로 뭐죠? 동전치기. 동전치기는 이제 훅 부는 거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이건 오징어 게임에서 안 나오는 2부에서 나오나? 이렇게 훅 불어가지고 이렇게 딱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얹혀 있는 걸 딱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훅 불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기는 거. 그런 게 생각이 나고 생각해보면은 옛날에가 훨씬 더 10대들에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차 뒤에서 따라가기, 고물상에서 총싸움, 38선 자치기, 오징어 게임, 다방구. 그 소독차 뒤에서 이렇게 하얀 연기인데 그거 쿡쿡 하면서 왜 따라갔나 하면은
인드라는 뭔가 다른 세상을 꿈꿨어요. 근데 이제 소독차에서 하얀 거 이렇게 하면은 뿜어 나오면 그 안에 있으면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따랐던 기억이 나고, 소독차 뒤에서 괜히 콜록콜록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 바로 동네에 고물상이 있었어요. 그 고물상이 예전에 예전에 무덤이었대요. 예,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 터 위에 고물상이 생겼는데, 그 고물상에서 인드라가 이제 친구들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총싸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총싸움하다 보면은 숨어야 되잖아요. 숨고 뭐 이렇게 파내고 뭐 이러다가 해골이 발견된, 해골이 봤던 기억도 나요. 해골이 있었어요, 고물상에서. 근데 신장로가 뚫리면서 그 고물상이 사라졌죠. 근데 이제 이 총싸움은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던 놀이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총싸움 했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안 되지만, 점심시간 때 빨리 밥을 먹고 1시간 정도의 그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10분 만에 5분 만에 밥을 먹고 다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총싸움 했어요. 근데 그게 정직해요. 아니, 우기면 그만이거든 사실. 뭐 이렇게 요즘 같은 데서 나 총 안 맞았다 그러면 그만인데, 그 당시에는 다들 순진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먼저 봐서 빵! 뭐 이렇게 쏘면은 죽었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총싸움이 굉장히 손가락이죠. 빵! 해가지고 먼저 봐가지고 빵! 쏘면은 죽었다. 그게 굉장히 인드라 기억에 기억이 남아요. 그 놀이를 해서 점심시간 때. 인드라 나이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중에 총싸움이 굉장히 유행했고, 그 다음에 뭐 38선, 동네에서는 38선을 많이 했습니다. 38선에서 이제 뛰어넘는 건데 굉장히 재밌었고, 이런 놀이 중에 인드라한테 가장 기억이 남는 놀이라면 다방구 놀이가 있어요. 다방구 놀이. 왜 기억이 남느냐면, 그러니까 다방구라는 놀이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술래가 상대방을 딱 터치하면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힌 친구들은 다 손을 잡고 줄을 놓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술래가 아닌 친구가 그 줄을 딱 터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래인 친구들은 나머지 친구들을 다 잡는 것이 게임 느리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대로 술래가 아닌 친구들은 그 잡힌 친구들을 구출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근데 인드라가 다방구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제가. 근데 이 민첩성이 없던 인드라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게 인드라 기억나기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4학년 때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야 죄송합니다. 2학년 때군요.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들하고 다방구 놀이라면서 인드라가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유일한 길은 그 자전거가 하나 있었어요. 자전거가. 그 자전거를 뛰어넘으면 인드라가 그 잡힌 친구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인드라가 무리하게 자전거를 뛰어넘으려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 자전거가 고장난 자전거여가지고 그 바퀴에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그게 있었어요. 거기에 인드라 머리가 박힌 거예요. 터치는 됐어. 다방구, 그러니까 거기는 인드라가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술래들이 안 맞고 다른 부위를 막고 있었는데, 인드라가 그 빈틈을 노려서 인드라가 그 자전거를 뛰어넘으면 된다 생각해서 자전거를 뛰어넘다가 잘못해가지고 터치는 했는데 여기 다쳤어요.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흉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흉터가 있어요. 뛰어넘어서 터치했는데 근데 자전거 바퀴살이 여기 죽을 뻔했죠. 인드라 머리인데 다칠 뻔. 그만하길 다행인 거죠. 피가 이렇게 철철철 나가지고 애들이 막 그냥 당황했어요. 인드라가 죽는 줄 알고. 근데 인드라는 거기서 성취감을 느꼈어. 아픈지 몰랐어. 야, 내가 해냈다. 내가 친구들을 구출했다. 해방감을 느꼈는데 아픈 줄 몰랐어요. 근데 피가 철철 나가지고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꿰맸어요. 그래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다방구.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옛날 생각. 옛날에는 지금의 그 청소년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화랑님 어떤 게임을 해도 어릴 때 술래잡기보다 재밌진 않네. 오늘날 청소년들의 우리 아들들 세대에 다른 건 다 부러워요. 인드라가 오늘날 아들들이 유튜브도 있고 뭐 다른 거 다, 내가 어린 시절에 만약에 이런 어떤 정보의 홍수 바다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부러워. 우리 나보다 어린 분들이 딱 하나 부럽지 않은 거 뭐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인드라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쉬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에 틈만 나면 바깥에서 놀았거든요. 해질녘까지 놀다가 해가 지면 밥 먹어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는 계속 밖에서 노는 거야. 자치기도 하고 뭐 애들끼리 뭐 놀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날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이렇게 앉아서 전 게임을 좋아하잖아. 게임하는 우리 아들들이 밤새 게임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막지 않아. 우리 부부가 밤새서 게임 해봤기 때문에 디아블로. 그래서 그거는 별 어떤 감정이 없는데,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게임도 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그게 더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운동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소독차에서 뭐 이렇게 따라갔던 분은 초등학교 때 인드라가 굉장히 어떤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인드라가 어쨌든 우리 원래 우리 형제가 이남 이녀 이거든요. 이남 이녀인데 우리 둘째 여동생이 죽었어요. 거기에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충격을 먹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인드라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 형제나 이렇게 지인들이 일찍 죽으면요 그 주변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죽음을 일찍 그 동생 둘째 여동생 덕분에 일찍 그 인드라가 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예, 죽는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넘어가고요. 남들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린 시절 10대 시절부터 저는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러니까 예, 남들한테 왕따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스스로 왕따가 되는. 예, 좀 뭔가 이렇게 좀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혼자서 4차원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인드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동생도 맨날 인드라 오빠는 맨날 딴 세상 사람 같아. 뭐 컨셉이 아니라 진짜로 인드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예, 딴 세상 사람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많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상식적인 인간이 됐지. 예. 예, 따지고 보면 10대 시절에 가장 이상한 인간이 인드라였고, 예, 점점 나이를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보통 사람이 일반 사람이 다 갔다. 오늘은 이제 요즘은 거의 일반 사람이죠. 예. 옛날에는 10대 시절만 해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인드라가.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홍영님의 여론조사 뽀개기 지명이, 그러니까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듯이 그 성렬왕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국내 정치보다 국제 정치를 잘했었다. 국외본이 원하는 것들을 성렬왕이 잘 이해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 여기에 김대중에 대해서 자꾸 이제 논하면은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는 거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렬왕의 그 세계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성렬왕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예?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서 역대급 공식 환영식을 했다 이거죠. 이렇게 태극무늬 빛깔의 비행운이 상공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아랍에미리트 하면은 만수르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중동 정세를 보면 이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 특이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사우디가 이제 예멘을 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하고 대리전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든지, 뭐 아랍에미리트가 뭐 시리아를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아랍에미리트가 이상하게 놀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국위본론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죠. 그러나 이건 국위본이 UAE 아랍에미리트에게 미션을 내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우디 빈살만과 관계가 좋죠. 이거 국위본 미션 없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미국이 할 수 없잖아. 사우디하고. 사우디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이 또 남미는 죄다 또 좌이파쇼도 있지만 브라질 룰라처럼 자유좌파도 있다고요.
콜롬비아도 있고 이랬을 때 예? 대한민국 정부와 또 이렇게 남미 중남미 국가하고 이렇게 연계짓는 이런 게 국영 미션이에요. 예. 국제 질서에서는 예. 자유 좌파 자유 우파 구분이 없어요. 오직 구분이 있는 것은 좌파시오 우파시오 뿐이죠. 국제사에서는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국내 정치 내에만 연연하니 이런 어떤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령 문전비 좌파시오처럼 말이죠.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아시고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의 이 정상회담이 단순히 경제왕 성렬 이렇게 저민 시각은 이해하는데 국제적 국제 외교 질서 국위원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네? 국위원이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성렬왕과 아랍에미리트가 정상회담하고 응? 아랍에미리트가 막 응? 성렬왕을 응? 최고 역대급 환영을 하는 겁니다. 문전비가 아랍에미리트 가서 저런 대접 못 받아요. 혼밥 먹지. 문전비 잘 파시오 혼밥 먹었잖아. 네. 이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매국노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국노가 아니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시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운영 적신발언 과감하게 저지르자. 성렬왕과 국힘 지지율이 수도권 민심에서 높은 이유는 성렬왕과 세운영 덕분이죠. 세운영이 서울시 행정을 잘하고 있고 성렬왕이 또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곳. 그 다음 인천시장에 유정복도 있고요. 그 문전비 지지자들조차도 문전비 지지자들이나 서울시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문전비 골룸박 때보다 세운영 때가 더 행복하다. 서울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공기업이나 공무원 내에는 알박기 해가지고 뭐 한 7~80% 문전비 좌파시오 낙하산은 뭐 낙하산이든 낙하산과 유사한 것들이 지금 능력도 없이 버티고 있는데 물갈이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죠. 근데 밑바닥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능력도 없는 게 왜 버티고 있냐. 연출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능력도 없는 놈들이. 무능부패한 놈이 왜 공무원의 내 상관이야. 잘라내야지. 경찰대처럼 무능부패한 경찰대 출신처럼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공무원 사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4050 좌파시오 이 꼴통 세대들을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핵심이 사법부 경찰 이런 공기업 이런 데서 이 무능부패한 이런 썩어파진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우대받았던 놈들을 정확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개혁이고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할수록 성렬왕 지지율은 더 높아지는 건데 핵심은 국내 정치하고 무관해요. 성렬왕이 이거는 국제 외교 사회에서 성렬이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국제 질서에서 성렬이 잘한다는 건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외교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잘 몰라요, 국민들이. 근데 그런 것들의 성렬왕의 지지율을 높아주기 위한 어떤 떡밥, 명분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미션을 내려준 거죠. 송혜령과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이런 애들 속아내라. 무능무패한 경찰대 출신 용산 경찰서장 이런 놈들을 정리해라. 운전비 때 출세했던 아무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한국에서 가장 썩어 빠진 공무원 조직인 경찰을 개혁하라. 이런 미션을 내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훈형, 그 다음 김태우 인들아 이제 강서구에 살죠. 서울 강서구. 그래서 화곡도 마곡된다. 야, 네. 그러면 인들아 사는 강서구가 드디어 강남 상구 반열에 드는 겁니까? 원래 이 강서구는 인들아 강서구에 수십 년간 살아서 아는데 이 호남 분들이 호남에서 올라온 분들이 절대 다수예요. 절대란 표현 쓰면 안 되죠. 대다수예요. 대다수 호남에. 그래가지고 심지어 국힘당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후보도 호남 출신이 일 정도예요. 이 강서구는 그냥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이 대다수가 호남 사람이에요. 인들아 사는 염창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민심이 바뀌었어. 염창동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들아, 소금 창고, 인들아 요즘 절감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가 바뀌었어요. 국힘당으로, 진짜로. 뭐 구체적인 사유를 따로 들지 않을게. 인들아가 느꼈어. 몇 가지로 진짜 피부로 느꼈어요. 다음 총선에서 강서구 어떻게 되나 지켜보세요.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서울 강서구 발전민주당 국회의원이 한정혜란 한정혜 아무것도 한 일 없고 강서구에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리고 선거 때도 어지간해서 얼굴 안 보여줘. 근데 그냥 됐거든 여태까지. 근데 얘가 급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플래카드 걸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얘가 급하다. 얘가 지금 한정혜가 똥줄 타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그냥 급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서구 지금 국힘 원래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지? 이번에 준석이 뭐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했던 김철근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도 호남 출신인데 철근이가 이제 호남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얘가 이제 해가지고 그동안에 한정혜가 안심하고 있었는데 철근이가 잘려나가면서 지금 옛날에 한걸레 기자였던가 김성호라고 있어요. 김성호. 그 친구가 좀 노리고 있다.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흥미롭습니다. 이 서울시 강서구가 만약에 국힘당인들아 사는 지역구에서 다음 총선에서 국힘이 승리한다면 이거는 거의 강북구 같은 한 번도 국힘에게 뺏기지 않은 지역 그런 데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과 같다. 노원구 같은 데서 이기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 도봉구하고 강서구인데 강서구는 이제 좀 마곡지구처럼 마곡지구가 뜨는 바람에 이제 강서구가 되봉구를 압도했죠. 그 전까지는 도찐개친이었거든요. 마곡지구는 올랐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낮았는데 마곡이 되면 이제 화곡이 목동이 되면 마곡이 되면 뭐 이제 강서구는 이제 강남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런 것들의 어떤 것은 김태우 강서구청장 일만이에요. 이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강원도 출신인데 김태우 인들아 예전부터 구독자였잖아. 김태우 지난번에는 총선에 나왔다가 석패했고 이번에 구청장이 됐는데
예, 우리 김태우 강서청장 응원합니다. 예, 큰 힘을 되시길 바라고요. 예, 일 많이 하시고 그러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울러 이제 지난 댓글에서 나경원 질문 주신 데에 대하여 인드라 그냥 넘어간 건 고의가 아니라 까먹은 것이니 이해를 바랍니다. 나경원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인드라는 나경원이 좋아해서 나경원 유튜브 구독자고요. 두 번째 국유보는 차기 국힘 대통령을 고려하고 있는데 대체로 다른 계보를 임명해요. 그래서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는 게 차기 대통령은 60년대 출신이고 김이방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다른 계보다. 이게 어떤 말 여태까지 한국 역대 대통령의 어떤 철칙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후보는 현재 희룡령, 원희룡, 인드라 원희룡도 좋아하지만 제주 희룡보다는 부산 철수가 유력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70년대생이어서 안되고, 그 다음에 그 대구시장 홍준표는 50년대생인가? 그래서 안되고, 유승민도 50년대생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다 아웃되면 남는 건 현재 부산 철수가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이 세운형이죠. 세운형하고 현재 그 이 조건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후보는 딱 2명밖에 없어요. 그 미국에서 그 차기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 2기 정부가 탄생한다는 전제 속에서 본다면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는 2명이에요. 오세훈, 세운형 서울시장과 그 부산 철수죠. 근데 이제 인드라 주목하는 것은 그 넷플릭스 빠찡코에서 주인공이 부산 출신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부산 철수를 주목한다. 그리고 인드라는 이제 사심이 서울 시민이다 보니까 세운형이 서울시를 에서 종신제로 했으면 좋겠다. 세운형 외 말고 세운형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누가 있을까? 여야를 떠나서 아무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은 5년밖에 못 하잖아요. 서울시장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아무리 잘해봐야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떤 대통령이 나중에 나와도, 심지어 성렬옹도 마찬가지고. 이왕 그런 거면 세운형은 서울시장 레전드. 대통령 하면 박정희, 서울시장 하면 세운형, 이렇게 해서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모르겠죠. 저는 그냥 세운형이 레전드 서울시장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드라 욕심이겠죠. 정치는 한치 앞을 모르니까. 뭐 이렇게 인드라 생각이지만 세운형이 또 대통령직에 도전한다면 저는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차기에 현재 인드라가 볼 때 가장 유력한 2명은 세운형하고 철수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저는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산 철수형이 역대 대통령 어떤 흐름에서 보면 부산 철수형이 더 유력하다. 왜냐하면은 2000년대 이후에 보면 부산 출신이 한번 대통령하고 타 지역이 대통령하고 또다시 부산 출신이 대통령하고 또 타 지역이 하고 부산 대통령이 또 한 번 하고 또 타 지역이 하고 하여튼간에 부산 대통령이 계속 나왔다는 거. 경남 부산 잊지 마시고요. 그만큼 어떤 부산 경남이 뭔가 이렇게 충청도가 아니라 부산청 경남이 뭔가 이렇게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차기 당대표는 향후 총선 공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어전이나 젊은 시각이나 배승이나 다 하는 얘기는 다 같아요. 어쨌든 성혜령을 도와주는 총선이 돼야 되지 않냐. 압승하기 위해서, 총선 압승하기 위해서는 자기 세력만 챙기는 당대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성혜령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얘기는 되는데, 그거는 이제 차기 총선 같은 거, 총선이나 대선 이런 것들은 구별 알파독 선거 조직이 직접 관여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건 간에 차기의 총선 결과는 국기본에게 달렸고, 알파독이 원하는 당대표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봐야 너무 거기에 사심을 갖지 마시고,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 뭐 관악구의 그 친구 학생의 소리 최인호 이런 것처럼, 김태우 강서구청장 일 잘하면 계보가 달라도 얼마든지 중용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은 별 능력도 없는데 꾸준히 꾸역꾸역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국힘당에도 그렇고 반정부당에도 있고. 얘네들은 낙하산이라고 부를 만큼 위에 애들한테 딸랑거려가지고 맨날 공천받는 애들인데, 지역 구민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쟤 싫은데 반정부당이 싫어서, 국힘이 싫어서 걔를 밀어주는 거, 이쪽 애들 밀어주는 거지. 이 개인의 어떤 인기도는 없어요. 오히려 욕만 먹어. 그런 애들이 국힘이 싫어서, 반정부당이 싫어서 그냥 그런 애들이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몇 있습니다. 그래서 물갈이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물갈이가 안 되는 게 그런 어떤 계보 정치 때문에, 낙하산 정치 때문에 물갈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국힘당은 물갈이가 많이 됐는데, 이 반정부당은 물갈이를 인들어 볼 때 90% 이상 물갈이가 해야 돼요. 국힘은 그래도 많이 물갈이가 됐어요. 90% 정도. 저는 제 생각에 대한민국 시민은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젊은 세대, 4050 꼴통 세대를 혁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요, 이 반정부당, 국힘당이나 반정부당 다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놈들이 다 그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중도층 분들도 국힘당은 많이 물갈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반정부당이 물갈이가 돼야 됩니다. 90%. 언제까지 해골찬이고, 호남의 그 썩어 빠진 애들 있잖아. 싹 다 물갈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에 새로운 호남당이 나와야죠. 그래서 반정부당이 참패를 해야죠, 호남에서. 그리고 수도권은 국힘이 압승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만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유자 반정부당 지금 현재 마이너한 수적으로 아주 소수인 반정부당 내 자유좌파가 당권을 쥐고 새로운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차기 총선에서 자유파쇼 반정부당이 처절한 참패를 기록해야 됩니다. 참패 없이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패해야 돼요. 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인류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총선 결과가 세계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힘당의 어떤 책임당원도 아니고, 지난 선거에서 세훈이 형이나 성혜령을 찍지 않고 기권했던 사람으로서
예, 그 국힘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누가 이기든 누가 당대표가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예, 누가 되든 김기현도 좋아하고 인드라그 울산 김기현 예, 또 좋아하고 뭐 초수정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인드라 누가 되든 상관없어. 거기에 대해서 뭐, 그리고 나경원 언니도 좋아해 인드라 원래. 예, 그래서 뭐 저는 예, 그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다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 정신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웠다가 생각이 난 건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미국 차기 대선에서 미국 공화당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지 않느냐? 될 수도 있죠. 네, 제가 뭐 절대란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차기에 이드녀 미국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예, 될 수도 있어요.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런 확률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78대 20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8%는 차기에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22%의 확률로 미국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 나오면 한국에서는 반쪽 미당이 다시 정권 잡을 확률이 있겠죠. 인드라의 그런 법칙에 따르면 그런 가능성도 늘 염두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충격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록주가 충격을 줄 수도 있겠죠. 뭐 대록주 마음인데 내가 인드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록주가 그렇게 충격을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죠. 뭐 인드라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충격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성렬령이 일을 잘해서 다음 차기 정부도 국힘 대통령이 되는 것도 굉장한 세계적인 충격이죠.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에는 충격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륙주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태원 글과 어제자 우리 뻑가가 이재현 지시. 그래서 자의 파쇼 음모론, 광우병 음모론, 무슨 천하마 음모론, 이태원 음모론, 이런 음모론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뻑가가 또 잘 정리하잖아요. 이 자의 파쇼 음모론에 본인이 약간 이렇게 쏠려 있다면 조금 더 본인들이 반성을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찰 간의 부당거래, 수사지휘권 폐지 부작용,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검경수사권과 관련돼서는 보다 사실 검경수사권은 문전비가 일방적으로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수세적인 국면에서 이게 검경수사권의 원칙을 벗어나서 뭔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공수처와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인드라가 원칙적으로는 지지하는데 공수처가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 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검경수사권 분리,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맞는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인데 이거를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이 지 입맛대로 하는 바람에 오늘 한국이 이것이 문제가 커진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문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공익수사권 그 자체를 건들기보다는 저는 운영의 면에서 경찰이 개혁돼야 되고 경찰대 출신이 경찰의 하나의 이 경찰대를 폐지시키든가 경찰대 출신들의 인사의 고가에서 배제시키든가 하는 뭔가 이런 어떤 혁신적인 어떤 발상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래서 성렬형이 순경과의 만남, 그 다음에 경찰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우대하는 굉장히 아주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순경들을 우대하고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경찰의 주축이 되고 경찰대들은 배제돼야 된다. 오히려 경찰대로 인해서 경찰이 더 썩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대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운영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건 왜 재상이 안 되지? 지명이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는 상태. 그래서 인드라는 뭐 지명이보다 쌍방울은 건드려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쌍방울 건에 대해서 인드라가 주목했죠. 그래서 서정욱이 조홍천인가 걔가 이제 뭐 이렇게 헛소리한 걸 반정비당에도 전략가가 있더라.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건데, 인드라는 이 쌍방울 건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죠.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이들이 잔머리를 반정미당 맥모들이 아무리 잔머리 굴려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국회의원이 막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명이 문전비 죄국 이 수사는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어요. 성렬형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이 계속 어긋나는 거야. 지 생각들이. 예를 들면은 성태가 해외에 잠시 도망가 있다가 지명이가 당선되면 돌아오겠다는 딱 그 생각으로 빠진 거 아니야. 근데 지명이가 당선 안 됐잖아. 여기서부터 긁는 거고, 계속 지금, 니들은 끈떨어진 신세례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니네들 위에서 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나오나 하고 거기에 대해 다 맞춤이 있다니까. 니들은 이거요 뭐랄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쓰는데, 인들아 볼 때는 니들이 그럴수록 수렁에 빠진 니들이야 이거야. 뭔가 빠져나오려고 애를 쓸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수렁이고 늪이잖아. 너네 지금 늪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 거야. 거기에 막 눈앞에 보이는 막 밧줄을 막 썩은 동아줄이야. 이 얘기만 할게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저는 불교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불교인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어벤져스 전략회의, 서장기 분석관 재판권의 진상도 재밌고, 그 다음에 젊은 시각, 조폭, 야쿠자, 조폭이라고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또 인드라가 야쿠자 하니까 이제 조폭이 또 유행하네요. 우리 철수형도 조폭, 이쪽도 조폭. 저는 좌이파쇼 야쿠자 반쪽 민주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폭 아닙니다. 야쿠자.
약구자예요. 약구자. 조폭하면 뭔가 그 한국의 조폭 영화처럼 뭔가 인간미가 있는 게 한국 조폭이건 어떻게든 간에 뭔가 김두한 야인시대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조폭이고 사실은 그것도 미화시킨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폭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야구자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구자입니다. 야구자. 야구자들이에요. 그렇게만 보시고 좌익파쇼 야구자 반정부당 조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울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데 쌍방울의 이 김성태가 다학년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다른 건 다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김성태가 왜 핵폭탄이냐면 대중들이 좋아하고 찌라시가 좋아할 만한 사연들이 그냥 영화편이 나와요. 성태가 연예계도 건드려서 고현정 그리고 무슨 뭐 고구려 뭐 이런 이상한 소설 만드는 애들까지 연결되는 그런 라인.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절을 입수한 애가 누구냐? 쌍방울이냐? 막 그 가세연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절을 살려고 했는데 못 샀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절을 산 애가 누구냐? 쌍방울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쌍방울이 또 쌍용 차를 인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광림차. 인들아도 광림은 또 알잖아. 인들아 옛날에 주식해봐가지고 주식할 때 광림차를 또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해봐 뭐해. 인들아 같은 불화경제하기. 쓴맛을 봤죠. 광림차에서도. 어쨌든 이 쌍방울 광림 또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잖아. 그래서 이거 안 돼. 넌 쌍방울이 쌍방울이래. 쌍방울이 아니구나. 쌍방울이 또 뭔가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전주였던 애가 한다고 인수한다고 했다가 안 돼가지고 쌍방울이 또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전 쌍방울이 쌍용 인수하는 걸 적극 반대했습니다. 속으로. 다행스럽게 지금 그 대전 출신의 그 신흥 재벌이 쌍용차를 인수했다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인디라 강조했잖아요. 이 친구는 그냥 저는 대부분 그 인수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이 친구는 그 인수를 하면 그 기업을 살린다 이거죠. 고용 보장도 하고 그 기업을 살려요. 지금 쌍용차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인디라가 원래 쌍용맨이거든요. 옛날에 무쏘 물던 사람이 인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용에 애정 있는 사람인데 지금 쌍용차가 잘 나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 대전의 그 친구 신흥재벌 그 친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 친구가 손만 대면 한국 기업 망해가던 기업들이 쌍용 같은 기업들이 다 살아나요. 저는 그 대전 출신의 그 재벌 그 친구 신흥재벌을 지지합니다. 그런 거. 근데 이 쌍방울이 얘가 막 손대면 이 쌍방울이 만약에 쌍용 인수했으면 쌍용은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KG그룹 맞습니다. 그게 또 쌍방울이 걸려있네. 뭐 조폭이야 뭐 아수라 연예계 자동차계 뭐 금융이야 또 대부업 이쪽이 있고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이거 뭐 영화보다 더 실제적인 게 이 쌍방울이다. 옛날에 쌍방울 그 내일 만드는 쌍방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업을 이렇게 낚아챈 게 김만배거든요. 김성태 2010년대 이후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부처님 손바닥 생각해 보시고, 이거 찌라시가 이거 안 달을 수가 없어요. 네. 김성태 이런 어떤 이슈 자체는요 그냥 소설이야, 소설. 얘가 뭘 발언하고, 김성태는 도대체 누구야 하면 연예계에 관심 있는 사람, 뭐 무슨 소설에 관심 있는 사람, 고구려 무슨 뭐 박근혜 사저에 관심 있는 사람,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 모든 그런 면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슈가 핵폭탄이야, 핵폭탄. 미리 터트려 가지고 넘어간다? 일단 늘 알겠잖아. 올해 4월 5월은 원래 반쪽미당의 달인데 이 김성태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이 있는 거지, 국기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김성태 이거가 끝난 게 아니야. 내년까지가 김성태. 내년까지 가요. 1년, 올해 내내 김성태 얘기만 나오다가 나와요. 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언론들이. 찌라시대. 주명이와 무슨 관계냐. 주명이는 관계없다. 아무도 안 믿지. 어떡할래. 주명아 끝까지 버텨서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되길 바래. 인들아 얘기하더라. 백개 틀딱 매국노의 딸들을 지지한다고. 열심히 매주 시위해. 니네들이 시위하고 열심히 지명이를 지지해야 인들아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어. 열심히 지명이를 위해서 투쟁하길 바래. 차기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평양24시 인드라가 얘기했던 후지모토. 인드라가 이제 후지모토가 이게 반쪽 일성 간첩이 아니라 구경 간첩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 이제 평양24시는 뭐라고 했냐면 이 강철환이라는 이제 탈북자 출신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는 가끔 가다가 인드라 강철환 좋아하지만은 한 반반이에요. 이 강철환 주장은 반은 정확하지가 않아. 그저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해서 탈북자들 주장들, 그 유튜버들 주장 보면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김기선 누님은 빼고, 김기선 누님은 이제 팩트만 이렇게 강조하는 스타일이라면 다른 탈북자분들은 이렇게 좀 과장하는 게 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자극적인 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연계하고 평양24시 강철환에 따르면 후지모토가 사라졌다. 행방불명이다. 반쪽 정원이 평양에 뭐 식당까지 내줬는데 사라졌다 라는 거죠. 알 수가 없다. 뭐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이제 강철환은 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추정에 불과하죠. 뭐 인드라가 계속 구경 간첩이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반쪽 정은이 경각심이 들어서 후지부터 저 정말 나한테 충성한 게 아니라 구면에 충성한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좀 더 신중해야 된다. 팩트 위주로 간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후지모토가 잠시 휴가도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이 방송 때문에라도 갑자기 반쪽이 정은이 보란듯이 후지모토를 또 내세우면서 팔아, 우리는 해코지 안 했다. 후지모토가 또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속단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속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도는 여전히 후지모토가 구현 간첩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철 평양24시 강철한 어떤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개 방송하면 한두 개 정도는 건질만한 게 있더라고요. 열심히 인드라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드라가 현재 한국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탈북인 방송은 김기선 누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 비안 한미 북한 인권에 비치 재개 검토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박진 성렬영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 때 중단됐다 이거죠. 이런 게 눈밖에 안 거죠.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 때 도대체 한 일이 뭐냐? 무능부패. 가장 무능부패했던 놈이 반쪽 놈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놈이 문준비였더라. 워시도토 모처럼 스콧 스나이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주멀트도 나왔고요. 재밌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인드라가 이거에 대해서 스포일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VOA 워싱턴톡은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한다면 생각한다면 VOA 자유의 미국의 소리 방송을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의 방송이 좌파시오에게 지배당하는 엠빙신 같은 그래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죠. 그러면서 객관적인 미국의 소리 방송을 시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뉴스, 국제 외교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을 시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기자분들에게 인드라가 강조합니다. 구조조정돼야 됩니다. 한국의 기자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좌파시오들이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속고 있고 그러면서 기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기레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자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기자분들, 기레기가 된 비난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네 애배미가 매국노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탈출해야 됩니다. 기레기에서 기자로 품격 있는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엠빙신 타도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인드라는 언론 노조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좌파시오 민원열을 지지하지 않고 좌파시오 엠빙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현재 언론 구조가 왜곡된 것은 좌파시오 엠빙신 때문이고 저는 그렇게 엠빙신 이 문제를 협박해서는 문화 엠빙신이 민영화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딱 하나 지지하는 것은 엠빙신 민영화입니다. 조은정 아나운서가 잘하고 있고요. 청구하시고요. 스콧 스나이더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전략 국제결혼 폴란드인 청구하시고 그 다음에 부오나세바 이제 부오나세바 덕분에 이태리 여성분들이 또 한국분들과 많이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오나세바님이 또 이태리 여성분하고 결혼하셨잖아요. 이태리 여성분들하고 결혼하면 패션이 달라지겠죠. 패션하면 또 이태리니까.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제결혼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하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토전략
중국이 긴장하는 이유, 이런 것들 또 구토전략답죠. 제목 자체가 구토전략 아닙니까? 녹든도 뭐 이런 것도 하여튼간에 구토전략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죠. 12시 32분. 자, 1분 쉬었다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시 전에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날인데. 방송이 기네요. 자, 오늘 주제죠. 그 질문 주신 분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중동포십니다. 이 중국에 현재 거주하는 제중동포께서는 맹꽁시파르 정권, 파시 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을 인정하고 중국 체제를 부정보다는 긍정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영어 공부와 주식 공부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소박한 마음을 품고 여러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드라 블로그까지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정치에 관심 있게 만든 장본인이 맹꽁시파르 파시 정권이었던 거죠. 사이지 페럼으로 인해서 이 봉쇄 정책 이런 것들, 이 대표적인 상징적인 얘기겠죠. 이로 인해서 중국이 망해가는 거 아니냐, 중국 정제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요즘 여태까지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품어오지 않은 분께서 맹꽁시파르 파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정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 일루미나티에게 중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는가,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유튜버를 소개해 줬는데 다 중국어예요. 그래서 번역도 없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게 없어서 인드라가 요약해 달라 그랬더니 요약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요약본을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다. 뭐냐면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인드라 구원론 관점에서 브레즈네프와 맹꽁시파르 차이와 동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드라가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는 맹꽁이 시파르와 브레즈네프는 다르다. 맹꽁이 시파르를 임명한 건 또 국기본이고 브레즈네프를 임명한 것도 국기본이지만 황제가 다르다. 당대 맹꽁이 시파르를 임명한 것은 대륙주의지만 브레즈네프를 임명한 건 빅토 로스차일드입니다. 빅토 로스차일드가 브레즈네프를 택한 것은 식민지 소련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함이었지만 대륙주가 맹꽁이 시파르를 선택한 건 중국 공산당 일루미나티를 붕괴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빅토 로스차일드는 베트남 전쟁 지속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나라 구본론이 강조했죠. 네. 당대 구본 황제이자 지구 정복을 꿈꾸는 007 영화 스펙터 실제 주인공인 빅토 로스차일드는 후르시초프를 식민지 총독으로 임명했고 브레즈네프를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면 빅토 로스차일드는 왜 후르시초프를 제거하고 후임 브레즈네프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나? 그간 후르시초프가 실각한 이유, 숙청된 이유로는 후르시초프가 농업 생산에 실패해서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허나 인드라 구본론은 세계 최초로 아니다. 국내 문제가 아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후르시초프를 빅토 로스차일드가 후르시초프를 숙청한 건 농업 생산 부진 때문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 때문입니다. 빅토 로스차일드는 베트남 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케네디를 암살했고 후르시초프를 숙청했던 겁니다. 후르시초프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케네디도 마찬가지죠. 근데 후르시초프나 케네디나 둘 다 빅토 로스차일드 당대 구명 황제가 임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괴리가 생긴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지속해야 전 세계 반미 분위기가 들끓고 미국의 민주당은 사라지고 미국 노동당 대신에 영국처럼 미국 노동당이 들어서겠죠. 그래서 빅토 로스차일드는 미국 역시도 소련처럼 자신의 직할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브레즈네프와 맹꽁이 시파르는 1973년 이후 몰락기를 걷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차이였고요. 세 번째는 같다. 197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별 황제가 되었고 1973년에야 비로소 미국이 실적인 독립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1972년까지 미국은 빅토 로스차일드의 식민지였고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1973년 이후 브레즈네프나 맹꽁이 시파르는 모두 국유본에게 끈떨어진 시세가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죠. 그래서 경제가 폭망하니까 반쪽일성, 반쪽정일, 반쪽정은처럼 남은 건 군사력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강점은 군사력밖에 없으니까. 사실 푸딩도 같은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브레즈네프나 푸딩이나 마찬가지 신세다 이거죠. 푸딩이 몰락으로 가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푸딩 파쇼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것은 그 원인이 푸딩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근데 그 푸딩 경제정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푸딩의 경제, 아니 석유가 많고 막 이런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국기본이 그동안
30년 동안 친중 정책을 펼쳐가지고 중국 경제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러시아가 손도 못 대. 러시아 시민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 거기에 외통수로 몰린 게 푸딩이 결국 택한 게 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냥 군사를 있고 전쟁이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국기본이 푸딩을 몰아간 거죠,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비유로 한다면, 예,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되고, 또 오늘날 메콩 C8은 또 어떤 점이냐? 국기본이 여태까지 친중 정책을 취하다가 이제는 반중 정책으로 취했다면, 이제는, 예, 이제까지는 러시아였지만 이제는 중국이다 하고, 이든영 뭐 외무부, 국무부, 그러니까 뭐, 예? 리포트에도 나와 있고, 모든 게 최우선 순위는 그전에는 러시아였거든요. 이제는 중국이다. 반중이다. 그래서 누구를 키운다? 인도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중국을 키우듯이 친인도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 남는 건 뭐죠? 군사력밖에 없어요, 중국이. 이제 중국 공산당 메콩 C8에게 당장은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가니까 그동안 등소평부터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 때부터 뭐 후진타오까지는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중국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메콩 C8가 하루하루 집권할수록 중국 정세는 폭망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는 이제 반미는 잊었어요. 메콩 C8 덕분이죠. 이제는 다들 반중이에요. 전 세계 다 반미 구호는 사라졌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팔레스타인마저도 반중입니다. 전 세계가 온 세계가 다 반중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반미였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전환입니까? 이게 9번 작품이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집권했다면 전 세계는 여전히 반미였을 겁니다. 그래서 푸딩이나 메콩 C8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겁니다. 반쪽 정은이, 문좀비가, 반쪽 아베가, 이 세상의 모든 일루미나티 잘파쇼, 위파쇼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예요. 지들이 이게 맞으니까. 트럼프가 꼴통이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망명한 중국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 분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같이 중국 체제를 비판하지만 한쪽은 트럼프 지지 중국인들이 있고, 예, 파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반 트럼프 친 이든영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하신 분은 인들아 보니까 대체로 친 트럼프예요. 이분들은 겉으로는 중국 체제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 마치, 예, 미국과 중국이 짜고 스톱하고 결국 중국이 더 잘나가기 위한 어떤 수수를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트럼프와 메콩 C8 반쪽 쪽은 푸딩의 입장에 입맛에 맞는 주장이죠. 이게 음모론이에요.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협정? 네. 협정만 얘기할게요. 다른 건 다 이제 넘어가고, 70년대 브레즈네프가 하고, 네.
서방 진영하고 무슨 협정을 했죠? 헬싱키 협정을 했어요. 헬싱키 협정. 그게 떡밥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아 강조했잖아요. 헬싱키 프로세스서부터 결국 소련의 모스크바 식민지 정권, 파쇼 정권이 무너지고 몰락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다. 브레진스키 작품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아프가니스탄의 침공 유도 이전에 헬싱키부터 바라봐야 된다. 강조했잖아요. 메콩 시파르의 몰락, 중국 공산당의 몰락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님이 추천한 두 유튜버들의 주장은 님들아 볼 때 음모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내밀하게는 오히려 메콩 시파르 체제에 뭔가 도움을 주는, 마치 자이파쇼에게 50억 클럽, 그러니까 저런 어떤 유튜버들은 50억 클럽, 중국판 50억 클럽 우이파쇼가 아닌가 의심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인들아밖에 없죠. 넘어가고요.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인드라 구변론 관점에서 메콩 시파르 파쇼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 일루미나티가 갈 길은 오직 몰락이 될 뿐입니다. 중국 인민이 단 하나 고려할 것은 이왕 무너질 메콩 시파르 파쇼 정권이라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또 무너져야 여러분들이 사니까요. 그러나 이는 메콩 시파르 정권이 존속해야, 당분간 존속해야 중국이 망한다는 구건 기업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까지는 분단체제를 지속하는 게 구건 전략이거든요. 2025년까지는 분단체제를 지속하는 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무능부패한 메콩 시파르가 파쇼 정권이 계속 중국 지도부로 있는 것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냉정하죠. 중국 인민들은 단 하나도 메콩 시파르하고 같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 국위원이여 당장 메콩 시파르를 타도해다오, 제거해다오, 이렇게 절실하게 외치겠지만 국위본의 어떤 전략상 메콩 시파르 파쇼 정권이 필요합니다. 중국 경제를 망치고 중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능부패한 메콩 시파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이 단 하루라도 메콩 시파르와 살 수 없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중국 인민이 대동단결해서 무능부패 반쪽놈에 물러가라. 매국노 문전비 꺼져라. 강남 또라이 최국 대져라 하는 대한민국 시민투쟁 방식을 본받아서 열심히 투쟁한다면 국원이 감동받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화 투쟁을 본받으시기 바라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원 기육은 현재 메콩 시파르 파쇼 정권 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국 인민이 대동단결하여 투쟁하실 방법에는 없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제죠.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브레즈네프 얘기. 그래서 이건 브레즈네프에 관련돼서는 인드라가 시간이 없어요. 9분 남아서 여기에 대해서 쭉 봤는데 여기에 뭐 무슨 헨리 키신저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버트란드 러셀과 빅터 로스차일드, 데이비드 록펠러 이런 얘기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주시면 인드라가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질문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추북일 선생. 그 다음에 히츄얼리즘, 불가촉 천민 이런 거죠. 불가촉 천민의 인도 현실과 중국 인민의 현실이 다른 게 뭐죠?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부자가 되는 데서 차별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은 중국의 불가촉 천민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십니까? 중국 공산당원조차도 실패하는 인생인데 중국 공산당원도 못돼, 공산당원도 못되는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죠. 중국의 불가촉 천민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주면지 현자타임자 이런 걸 인들아 좋아하죠. 그 다음에 코인 이슈. 뭐 이거는 뭐 얘기 안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박사. 설날에 눈 엄청나게 오고 춥답니다. 그 다음에 삼국지 대형물 여러가지 인들아 추천하는데 2가지. 삼국지 강철의 사령관. 설날에 심심하시면 읽어보세요. 추천합니다. 삼국지 태사도 추천하고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인드라가 이 댓글을 써놨는데 사라졌네. 인드라가 코인 중독에 걸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늘 인드라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댓글 주신 분 덕분에 인드라보다 더 큰 인간지표 덕분에, 인간지표님 덕분에 제가 오늘 우연찮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인드라 사실 이번 주는 코인을 쉬려고 했는데 인드라가 뭔가 이렇게 또 신께서 인드라한테 장난질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갑자기 인드라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듣보잡 코인을 샀는데 사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또 우연찮은 게 아침에 일찍 눈이 끼었어요. 인드라가 그냥 잘 수도 있잖아. 그런 우연도 겹쳤고 하필이면 또 휴대폰을 딱 보는데 보는 순간에 갑자기 순식간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죠. 이 3가지 우연. 왜 저 쓸데없는 듣보잡 코인을 샀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인드라. 왜 평상시 아침에 그 시간에 9시 무렵이거든요. 자는 시간인데 왜 깼는지 이해도 안 되고. 3번째는 왜 하필 또 그 코인을 받는지도 이해 안 돼요. 근데 딱 보는데 갑자기 이 작전 코인. 작전 코인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그냥 기계가 조작돼가지고 기계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막 하면 그게 어떤 거래량도 늘리고 사람들 관심을 촉발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기계가 중간에 꺼져. 그리고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한 10%대에 올라갔길래 그냥 인드라 시장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겁나가지고 그런 듣보잡주에는 50만원만 넣어놔야죠. 그래서 50만원만 넣어놓고 10% 하루만에 급등. 하루만이 아니라 5분 만에 급등. 그래서 5만원 먹었더니 곧바로 그냥 마이너스가 되더라고. 그거는 쭉 올라갔다 쭉 빠져. 이 적전주의 특징.
그래도 뭔가 그래도 근본 있는 애들은 하루 만에 50% 급등하더라도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뭐 이렇게 공매도 쳤던 애들이 쇼커버링 해가지고 올라간 거, 그런 것도 그래도 근본이라도 있지. 이런 애들은 그냥 작전 애들이 그냥 올렸다 내린 거야. 시들이. 그래서 그런 주식들, 이렇게 윗골이 이렇게 착득 단 애들 있잖아요. 이거 다 작전이에요. 있다가 그렇게 윗꼬리가 되게 길다랗게 달린 장대 윗꼬리가 달린 것들은 다 보면 세력들이 장난질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있으면은 슬쩍 그런 것 중에 슬쩍 묻어뒀다가 그냥 매도 한 10%, 매도가 한 10% 정도에 딱 걸고 예약 매도 걸고 있으면요, 그냥 체결됩니다. 자, 여기까지 농담이고요. 우연이죠. 쉽게 고맙습니다. 인드라가 계속 신에게 기도한 건 아니고, 이런 날도 있고 또 내일은 또 달라지겠죠. 인드라가 또 교만해지면 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인드라가 코인 투자도 지금 뭐 차트 공부 매일 하고 있는데요. 공부도 공부지만 지식도 지식이지만 인드라한테 더 중요한 건 원칙을 세우고 끈기 있게 대응하는 거다. 원칙과 끈기, 이 두 가지를 하려면 마자세인데 인드라가 마자세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자세 정신에 더 몰두하겠습니다. 정신을 더 가다듬고, 인드라가 세 가슴 막 그냥 계좌가 파라면 잠을 못 자. 따지고 보면 10,000원밖에 손실 안 났는데도 이 10,000원에 막 그러면서 이 바보 이러면서 왜 10,000원을 어처구니없이 잃었냐 뭐 이러면서 자책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어떤 인드라가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해요. 10,000원 잃고 막 인드라가 자책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아니 100만원씩이나 잃고 자책하면 이해라도 하지. 인드라는 10,000원만 손해봐도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생각도 자책만 해.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하다 마자세.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설날 잘 보내세요. 설날 전에 설날 직전에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날 방송할 예정입니다.